권성동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추천이 됐는데, 권성동이 그 비대위원장은 아니죠.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는데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세웠습니다. 나경원이 그동안 엄청 작업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비대위원장 시켜달라.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답은 권영세라면서 오늘 새벽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홍준표의 대권에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생겼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권 사정을 저만큼 아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는 허허 참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자기 대권 주자로 밀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고 여권의 상황을 주시하시면 아마 이 상황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권영세 의원인데, 그래도 이 양반이 2,000명 정원,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쓴소리도 했었고요. 아마도 윤석열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치적 행보가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조언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권영세 의원입니다. 자, 윤석열은 탄핵당했고 돌아오기 힘든 마당이 됐습니다. 당 절반 이상은 이미 윤석열과 빠이빠이 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렇게 완강한가? 한덕수를 압박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푸시를 했을까? 한덕수 쪽은 사실 내란 특검법은 받을 수 있고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야당이 양보할 수 없는지 그런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날짜가 일주일 상관은 있지만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이때 표결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198표가 나와서 제2투표는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 주긴 하지만 윤석열 탄핵은 204표가 나왔는데 왜 김건희 특검법에서만 198표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이 내란을 결심한 것도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나올까 봐 그게 염려가 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력을 쏟아붓다시피 했을 정도로 김건희 문제는 여권의 핵심 리스크였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윤석열은 포기해도 김건희는 포기 못한다 이걸까요?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보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에게는 더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에겐 치명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회의를 지난 12일에 통과한 4차 김건희 특검법. 여기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이런 김건희 개인 비리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김건희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올 4월 총선 개입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통한 2022년 대선 경선 개입 의혹입니다. 네. 여당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말이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국민의힘의 가장 예민한 영역인 공천 경선 문제를 들쑤시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인사들이 줄 소환되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잘못이 없다고 밝혀져도 당은 풍비박산 상황이 될 것이다. 여당의 중진 의원도 내란 특검법은 계엄 사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여당 입장에서는 도리어 부담이 덜하다. 반면에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여당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여당 특검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은 명태균 의혹도 정조준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등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이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선 구도에서도 치명타가 가해질 수가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악재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여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 구도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특검이 진행되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준비 기간은 20일이고 이 기간에도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후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대선과 조기 대선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4월, 5월, 6월 조기 대선설이 돌고 있는데 이 경우 특검 기간이 대선 시즌과 맞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특검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민심 위반만 가중되겠지요.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여지가 없습니다. 딱히 답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을 자꾸 거부하면 왜 김건희를 너희들은 이렇게 비호하려고 드느냐 이런 얘기가 들면서 향후에 김건희의 개인 비리가 나오게 될 경우 이걸 감추려고 너희들 그동안 정치적으로 무리한 액션을 취했던 거야? 라는 비난을 또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것도 이거지만 또 하나 더 큰 악재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아니지만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긴장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한 것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추경호에 대해서 성탄절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 경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에 모여라, 이렇게 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 그리고 윤석열의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 이 혐의를 받고 있어요. 내란, 동조, 그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래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가 확인이 되고 나중에 구속되고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러면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됩니다. 여러분,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 그때 적용해 보면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의 의원직은 당연 상실되는 그런 그림이 가능해요. 그 당시 이석기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원내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일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이 없어졌어요.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 당의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이 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에 동조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여기에 동조했다, 협력했다. 이 당은 없어져도 100번은 없어져야 될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었죠. 명태균 건도 그렇고 이번 내란 건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서 국민의힘이 불법과 위헌의 온상임이 드러난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뭡니까? 당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내란에 대한 대응, 국정 바로 세우기, 이걸 두고 무리하다, 과도하다 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논조도 그래요. 이두저도 아닌 논조는요, 이러다가 국민의힘 뿌리채 뽑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일 것입니다. 자, 누가 시키지 않았던 길입니다. 국민의힘, 너희들이 한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죠.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수사, 지금 국민의힘이 떨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